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셨어요? 우리 이제 9주차 8번째 수업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3주에 걸쳐서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잘 들을까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수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수업에서는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한번 읊어보세요. 네,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일단 메시지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가려면 소비자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소비자의 주목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있구나. 일단 주목을 끌어야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끌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땡기는 소비자를 이제 주목을 하고 소비자가 내 메시지를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기 위해서는 노블티, 새로움을 뭔가 이상해, 희한해, 뭔가 처음 봤어, 맥락이 이상해, 특이해, 어쨌거나 특이한 거, 보던 거 아닌 거, 그런 것들로 소비자를, 인간의 주목을 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일단 최근 거다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일단 이렇게 관심을 간다고 했잖아요. 신선도.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신선도. 맞아요. 숫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일단 신뢰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뭔지 모르게 과학적인 것 같은 느낌이 휴리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봐서 숫자가 들어가면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한번 관심을 더 가고 그리고 진단형과 질문형을 그런 형태로 메시지를 작성을 하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3초 진단 뭐 이런 거 그리고 질문형도 이렇게 한번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떤 물을 마시나요? 이러니까 네, 나 물? 그냥 정수물 이렇게 말이 나오기가 쉬운데 한번 그럼 또 남들은 무슨 물을 마시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내 상품의 관심을 이렇게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 장치들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TA, 행동 요청하는 말을 꼭 붙여라 라고까지 CTA는 사실 오늘 더 필요한 말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 어떤 메시지를 쓰더라도 CTA 행동을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밤 내일부터 상쾌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뭔가를 하라고 시키는 거, 행동시키는 거,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알려줘야 그래도 조금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 드렸죠. 너무 리뷰를 오래 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이제 주목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지 소비자가 내 브랜드를 좀 이렇게 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행동으로 연결이 되냐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이해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기억을 해서 계속 생각이 나게끔 해야지 그 브랜드 인지도도 공고히 다져지고 또 나중에 뭔가 딱 필요했을 때 이 브랜드가 딱 튀어나와서 생각이 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8강 9주차 기억되는 브랜드 메시지 설계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는 짧고 입에 착착 붙고 그림처럼 보이고 소비자의 언어로 반복하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게 오늘의 목표예요. 메시지 만드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짧고 쉬워야 된다는 거는 단순해라, 쉬워라 그런 뜻이에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은 이 수업에서 내내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본질, 인간이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게으름, 이 에너지 쓰고 싶어 하지 않음, 그것으로 인해서 휴리스틱이라는 게 나왔고 우리의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 선택, 판단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플루언시는 인지적 유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듬이나 리드메틱하고 뭐 라임이 뒷마디가 자꾸 똑똑똑똑 같이 똑같은 소리로 끝마금이 된다든가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뒷마디를 똑같이 막 그렇게 반복하는 거, 라임, 리듬, 반복 다 섞여 있는 것도 있고 라임, 뒷말이가 똑같은 거. 네,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은유하고 비유법을 사용을 하면 추상적인 내용들이 추상적인 상품의 어떤 상품에서의 추상적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시각화, 언어를 쓰지만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도록 언어를 쓰면은 좋다. 은유, 비유, 언어의 시각화가 다 추상적인 건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어떤 물체를 생각을 하면서 훨씬 더 공감이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감정까지 들어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언어화로 할 수 있는 언어면은 이 메시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많이 광고 카피들을 막 따라 하잖아요. 재미있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광고 안 해도 아니 뭐 노력을 더 이상 안 해도 소비자가 우리 광고 카피가 재미있으면 계속 반복을 해요. 자기네들의 삶에서. 네, 그런 거를 자기 언어화가 가능한지 그걸 테스트해 보는 그런 중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아까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에너지 전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짧고 쉬워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글이 길면 일단 안 봐요. 안 볼 뿐만 아니라 보고 싶어도 머릿속에 싹 안 들어와요. 그래서 쉽고 단순해야 이렇게 딱 눈에 보자마자 바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보이기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플루언시 입에 착착 붙어야 된다고 그러면 처리 용이성이 올라가고 신뢰, 호감, 기억도 올라갑니다. 이게 다 연구한 검증된 결과예요. 그리고 은유, 비유, 시각화 머릿속에 보이면 공감이 폭발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자기 언어로 사용을 자꾸 하고 싶어지면 이제 그냥 반복 해서 광고 효과를 알아서 내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검 질문만 한번 볼게요. 이 네 가지가 한 문장, 한 캠페인에 동시에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메시지는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 단순해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 무조건 쉽고 짧은 문장이 무조건 이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단순해야 하냐?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머리 쓰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휴리스틱이라는 것도 생겨난 거잖아요. 인지적으로 우린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지적 구두쇠의 쇠라는 우리 인간의 특성 때문에 단순한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사람은 복잡한 정보 처리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규칙이나 문장을 선호합니다. 규칙도 어디에서든 뭐 마케팅, 홍보, 이벤트 규칙이든 뭐든 간에 규칙도 단순해야 하고 문장 단순해야 좋습니다.
짧고 쉬운 한 문장이 무조건 이깁니다.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처리 시간이 줄면 줄수록 오해할 만한 가능성도 줄어들고 반면에 회상할 수 있는 단서는 아주 클리어해져요. 클리어하고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그냥 빠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툭 하고 쉽게 나오면 금방 선택하기도 더 가까운 거죠. 복잡하면은 뭐 신경 쓰기 싫어 하는 우리 그렇잖아요. 신경 쓰기 싫다. 그래서 선택하기도 어렵다. 구두쇠 설계 규칙을 이제 4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8자 이내인지 가능하면 8자 이내로 6자에서 8자 이내로 슬로건 같은 거 있잖아요. 피로회복엔 바카스 이거 제일 유명한 슬로건이자 이런 메시지 8자 이내 피로회복엔 바카스 바카스 관련된 사람 아닙니다 저. 예, 워낙에 그 메시지를 워낙에 잘 만들어가지고, 네. 어쨌든 8자 이내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그리고 한 문장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난 막 많이 넣고 싶어요. 우리의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은데, 이 한 문장에다가 어떻게든 2개라도 좀 껴넣어 볼까, 2개의 메시지를 껴넣어 보려고 하다 보면, 아예 그 메시지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들어가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장에는 한 메시지만 넣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쉬운 단어 그리고 동사나 감각어를 써주는 것이 좋고요. 무조건 쉬운 단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여기서 이제 정보가 2개 이상이면 핵심 하나로 축약을 하고, 굳이 그래도 난 이거 꼭 1개 더 넣어야 돼. 그러면 보조 카피로 분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해 보실 때, 내가 만든 이 메시지가 잘 만들어졌나라고 할 때, 고객이 3초 안에 자기 말로 다시 말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은 거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이미 여러분한테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단어와 그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들려주고 말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기 말로 무슨 뜻인지라도 알아들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것이 구두쇠 설계 규칙에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쉬운 단어를 쓰라고 한 것과 이 감각어나 동사 이런 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쉬운 단어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런 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게 매우 이렇게 몸에 바로 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이 단어는 무조건 쉬운 단어여야지 고객이 자기 말로 다시 말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쉬운 단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각어나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이 감각어라는 거는 딱 느낌으로 바로 그냥 그 휴리스틱하게 그냥 딱 아는 거잖아요. 그냥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딱 듣자마자 확 그냥 듣기에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문구하고 좋은 문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쁜 걸 먼저 보면 소비자 중심의 혁신 솔루션 제공 기업. 오, 멋있긴 하죠. 네, 멋있습니다. 근데 당신을 위한 기술 이거랑 소비자 중심의 혁신 솔루션 제공 기업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미 벌써 혁신이라는 거 한번 들어가고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 두 가지 지금 혁신 그리고 솔루션 뭐 요건 요거 같이 간다고 해도 이미 지금 두 가지의 메시지가 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추상명사가 나열된 거는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딱 뭔지를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든 뭐든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추상명사는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추상명사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혁신, 그 혁신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혁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혁신을 정의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도대체 혁신? 뭐 어디서 어떻게 뭘 혁신한 거야? 뭐 이렇게 되게 궁금해지고 뜻이 정확하게 애매모호한 그냥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상명사 사용하는 건 절대 금지예요. 그리고 주어 행동이 부재하고 가시적인 베네핏이 불명확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많은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 2인칭 호명이 있어서 바로 나를 위한 기술이다 라는 것 때문에 더 이렇게 몸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위한 기술 베너핏 중심이에요. 나를 위한 기술이래 이렇게 돼서 이거는 굉장히 저기 달을 보는 여기 사람이 있으면 달을 보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나를 위한 기술이래. 그럼 그래? 뭐지? 궁금하네. 가까이 있는 나를 직접적으로 나한테 바로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베너핏 중심인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쓸 때 뭐 컨셉 어쩌고 컨셉을 잘 세워야 합니다. 컨셉이 중요합니다. 항상 컨셉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컨셉에는 이 베너핏이 있어야 돼요. 베너핏이 없는 컨셉은 사실은 좀 안고 없는 팥빵, 붕어빵, 이런 거, 팥 없는 붕어빵,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특히나 기능성 위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베너핏 중심이고 또 회상이 쉽다. 예, 당신을 딱 2인칭이 들어가주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써요. 당신을 위한. 잘하셨습니다. 딱 나를 두고 진짜 불특정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글을 읽을 때는 마치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이 들리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우리 회사를 한 줄로 축약을 하는데 회사 소개를 하는데 한 줄로 8자 안으로 한번 축약을 해보세요. 아니면 회사가 아니고 프리랜서나 무직인 경우에는 그냥 내 자신을 소개한다고 해보시고 축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템플릿을 좀 만들어 가져왔는데 이거 역할과 상황을 연결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딱 요거를 보면 뭔가 이게 딱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한번 찬찬히 볼게요. 상황,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어떨 때는 이거를 찾아야 돼. 뭐뭐 할 땐 뭐뭐. 꿀잠엔 드림핏. 이거야말로 바카스 어디 갔지? 피로회복엔 바카스. 피로회복할 때엔 바카스를 찾으라고 하는 뜻이죠. 야근엔 라이트핏. 예, 야근할 때는 라이트핏 먹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엔 그러니까 단순성 템플릿이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규칙처럼 여러분이 뭔가 룰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에다가 매칭을 시킨다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떨 땐 피곤할 땐 무슨 커피,
뭐뭐 할 땐 뭐 그런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 문제 끝 빨래 끝 하는 거 기억나시죠? 빨래 끝 하는 옛날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 끝이에요. 결국 이게 뭐예요? 역할을 알려주는 거죠. 역할을. 문제 끝. 여기 보면은 목 답답 민트샷. 뭐 또 목 답답해요. 끝.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 피부 갈증 끝. 예. 피부 갈증 끝. 여기 먼지 걱정 끝. 먼지 걱정 끝. 예. 그래서 한마디로 너 이제 역할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는 뭐 요거 하나면 끝나. 이거 다 끝나. 그죠? 무슨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 끝이야. 뭐뭐 끝. 피부 갈증 끝. 그러고 나서 뭐뭐뭐뭐 브랜드 이름. 그리고 먼지 걱정 끝 하고 뭐뭐뭐 브랜드 이름.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브랜드. 오늘도 바카스. 제가 아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나 봐요. 바카스밖에 기억이 안 나서. 오늘도 브랜드. 오늘도 홈핏. 오늘도 뭐 링티인가요? 저는 그 링티인지 도대체 그 아이의 정체가 뭘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이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링티, 뭐 오늘도 뭐 비타민 뭐 어디 뭐 C 뭐 이런 비타민 뭐 이런 거 그런 걸 오늘도 뭐뭐 오늘도 하라 이거죠. 이거 이제 행동을 요청을 하는 거죠. 오늘도 이거 해. 오늘도 이거랑 놀아. 이런 거. 그리고 감각 효과, 감각이 한 번에 끝, 한 번에. 여기 보면은 목이 답답해요? 민트샷. 이렇게. 꿀잠은 한 번에. 꿀잠 한 번에. 이것도 한 번에 끝나. 이것도 끝. 이것도 한 번에. 이 같은 맥락이에요. 뭐뭐할 땐 이거 생각하면 돼. 뭐 피곤할 땐 뭐 이거 배고플 땐 뭐 출출할 땐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우리 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내 브랜드의 효능을 바로 이런 식으로 효과 좋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네, 이제 카테고리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예시들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예시 뭉치들 여기다가 이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뷰티, 뭐 따갑지 않고 촉촉 뭐 등등 한번 요거는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몇 개 없지만 단순해라. 지금 단순성 하나 하고 있잖아요. 이 뒤에는 플루언시 이게 이제 라임 리듬 반복 이런 거가 가는데 이것도 그렇고 다 글을 쓰는 진짜 글을 작성하는 힌트?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을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브랜드 상품만의 베너핏을 혜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만이 가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우리만이 정말 내 브랜드가 주는 혜택을 아주 정확하게 진짜 코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핵심 혜택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지 이걸 또 할 수 있고 또 뒤로 가면 뭐 라임을 맞춰야 되고 뭐 은유를 한다던가 뭐 리듬을 맞춘다던가 이런 걸 할 때도 결국은 굉장히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맞춰서 하세요. 이걸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작성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다른 일이에요. 정말 신경 써서 많이 고민하고 쓰셔야 되세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고 카피라이터들이 정말 하나 광고가 하나 이렇게 딱 뜨면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그 광고 패러디 해가지고도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지금 그런 글을 잘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사례나 어떤 규칙 같은 것, 팁 같은 거, 그런 거를 배워서 알려드리는 거라는 거, 네, 굉장히 뭐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단순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실전하실 때 한 2, 30개를 쭉 뽑아보고 입으로 읽어보면서 남는 것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남는 거 안에서 남는 게 뭐 몇 개 또, 뭐 7, 8개 또 남았다? 그 안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좀 아까 제가 뭐 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완전히 다 해주지 못하지만, AI한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옵션들을 자꾸 옵션들 만들어 계속 만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거 조금 넣어 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넣어서 한번 또 만들어 줘봐. 이거 좀 기니까 이렇게 단어를 뭐 8글자 이내로 만들어 봐. 뭐 아니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뭐뭐에는 뭐 끝 뭐 이런 식으로 맨 뒷글자를 뭐 끝이라는 말을 써서 한번 만들어봐 등등등 이런 방법들을 AI한테 막 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이 AI하고 AI가 나온 다음은 상황이 이게 어떻게 몇 배 정도 좋아졌다라고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되니까, 네. 근데 저도 뭐 이런 거를 좀 그래도 뭐 안 해본 건 아니니까. 진짜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는 것도 같은 게, 그냥 옵션 자체를 제가 혼자서 막 1번 하고 2번 해가지고 옵션 자체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적당히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이걸로 끝을 내야 되겠다 내 머리에 한계야 뭐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AI가 생긴 다음부터는 막 그냥 제가 막 요청하는 대로 막 미친 듯이 얘가 만들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거기서 또 막 또 요청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고쳐요. 계속 고치고 계속 고치고 미친 듯이 고치고 근데 결국은 끝까지 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 시간은 옛날보다 더 걸리긴 하더라고요. 물론 퀄리티, 질적인 질은 훨씬 훌륭하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게 나오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 또 질이 또 그만큼 또 훌륭하게 나오긴 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제가 요거 딱 글자를 좀 특이하게 글자체를 썼잖아요. 이거 답 한번 맞춰봐 주세요. 이 단순성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말해보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읽어보면서 남는 것만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읽어봐야 돼요. 입으로 읽어봤을 때 입에서 꼬여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은 잘 안 보셨을 텐데 한번 저희 남편이랑 저랑 성경책을 같이 읽는데 대제사장 맨날 대제사장 이거 빨리 못 읽게
이런 거는 안 돼. 대제사장. 이렇게 발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발음이 힘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발음이 편안해야 하고 입이 꼬이면 뭐뭐도 꼬인다. 입에서 잘 풀리면 잘 읽어지고 쉽게 읽어지면 뭐뭐도 잘 풀린다. 기억도 잘 나고. 네, 뭐 하여튼 제가 약간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요거 뭐뭐뭐도 꼬인다. 입이 꼬이면 뭐뭐뭐도 꼬인다. 이거 퀴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맞히신 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네, 두 번째 전략 to fluency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순성과 결국 맥락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인지적 유창성이라고 해요. 단순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지적으로 편안한 건 아니에요. 단순하다고 글자가 몇 개 안 들어간다고 해서 단순하면서도 쉬워야 인지적 유창성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플루언시라고 하거든요. 인지적 유창성.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해할 때 그냥 생각 안 하고 들으면서 바로 쉽게 그냥 머릿속에서 정보 처리가 아주 쉽게 되는 그것을 플루언시라고 말합니다. 소리, 박자, 반복으로 진짜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메시지 작성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처리 용이성이라고도 해요. 이 인지적 유창성을 처리 용이성, 머리에서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거. 그러려면 단순하고 쉬워야 되겠죠? 그거예요. 단순하고 쉬운 문장.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시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소리나 패턴, 가독성이 다 좋아야, 다 쉬워야 이렇게 처리가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 용이성이 높은 문장은 잘 들리고 잘 읽히면 이거예요. 잘 들리고 잘 읽히면 훨씬 더 처리 용이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처리 용이성이 높잖아요. 잘 들리고 잘 읽히면 희한한 건 더가 한 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더 믿음직하고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그거 알아듣기 쉽다고 해서 그게 왜 더 믿음직스러울까요? 그게 왜 더 좋게 느껴질까요? 좀 신기하죠? 네. 그리고 리듬, 라임, 반복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리듬, 라임, 반복. 뭔가 자꾸 뭐뭐 했지 이렇게 뭐뭐 했지 아니면 헛개비가 헛돌아서 헛개수야 이런 식으로 헛으로 시작을 되면 또 헛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뒤에도 또 헛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리듬이나 라임이나 어떤 라임이 맞아서 어떤 발음이 맨 처음이나 맨 뒤나 계속 맞아떨어지는 거 그러거나 이제 반복되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측이 되는 거를 인간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의 수명, 생명을 예측 가능한 곳에서는 안전을 느끼잖아요. 안전함을.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죠. 예측 가능하면은 나는 일단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도 좋대요.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우리 옛날 분들이, 교수님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라임이라는 거는 이제 그 뒤에 모음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는 거, 운율, 이런 거, 그런 것들인데, 라임을 마치 이유처럼 듣는데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래서 더 신뢰도가 올라간대요.
이 신뢰도와 진실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 아담이라는 분과 데니얼이라는 분이 2006년도에 실험을 해봤는데 whose unify force 그러니까 이렇게 뜻을 뭐 여기 뭐 고난은 적도 뭉치게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whose force 이 발음이 오 이렇게 똑같이 가잖아요. 그거랑 whose unite enemies enemy도 적인데 enemy랑 whose는 완전 다른 내용이잖아요. 완전 아니 내용이 아니라 발음이 뭐 비슷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whose unite force 이거 발음이 비슷한 라임이 같은 단어가 들어갔을 때 훨씬 이 문장을 신뢰한다고 해요. 진실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운율이 혹은 발음이 이렇게 라임이 같게 이 메시지가 작성이 되면 뭔지 모르게 신뢰를 하게 된다더라. 좋아하게 된다더라.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더라. 라고 이 학자들이 검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트루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면 거짓말도 진실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짠가? 내가 만들어낸 가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기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아기 때 그 아들한테 막 해줬던 말인데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기는 다 커서도 자기가 마치 기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거짓도 진실처럼 느끼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예.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뇌가 낯설다가 이제 나중에 친숙해지면 신뢰하는 걸로 판단을 변경을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낯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낯서니까 낯선 거는 거짓이니까 낯설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짓인 거를 알다가도 나중에 자꾸 들으면 이게 이제 친숙해지면서 진짠가? 하면서 그것을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illusory truth effec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도 합니다. 착각된 진실 효과. 그래서 반복 노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광고, 네. 우리 광고를 무지하게 자주자주 하면 소비자가 좋아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반복 노출이 그렇게 트루스 진실처럼 느끼게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어떤 말을 반복을 똑같이 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조차도 어떤 리듬을 타고 비슷한 말을 계속 해주면 그거조차도 뭔가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신뢰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읽기 쉬움 이게 fluency라고 했잖아요. 읽기 쉽고 또 정보 처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쉬울수록 진짜처럼 느낀다고 해요. 되게 재밌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밝혔는데 기업 이름이나 의약품 이름, 주식 티커라는 거 혹시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이 티커라는 말은 제가 주식을 뭐 안 하니까 이제 최근에 들었어요. 티커라고. 이렇게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영어 표현 있잖아요. 저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무슨, 구글 같은 경우가 알파벳 A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테슬라 같은 것도 T, S,
뭐 L 이렇게 쓰나요? 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주식 티커도 테슬라라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줄여서 하는 이런 이름들이 더 익숙할수록 더 신뢰를 받는다고 합니다. 쉽게 읽히는 브랜드명은 뇌의 인지 부담을 줄이고, 이거 익숙한데? 그러면서 신뢰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 플루언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 메시지 작성이 쉽고 발음도 쉬워야 되고 뭔가 리듬감도 좀 있어야 되고 리듬감과 라임 뭔가 뒤끝이나 앞에 시작이나 시작 말이 계속 맞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반복되고 뭐 이 리듬, 라임, 반복 이게 다 같이 뭐 리듬이 있고 라임이 있으면 반복이 되는 거를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요소에서라도 반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되면 플루언시가 올라가고 인지적 유창성이 올라가고 결국은 진짜처럼 진실적으로 느끼게 된다. 신뢰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결론 중요하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리듬, 라임, 반복, 쉽게 발음하고 반복되고 이런 거 다 운율 이런 거 다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무슨 말을 쓸 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플루언시 4가지 도구를 이제 해놨는데 라임, 끝소리, 모음, 반복, 가볍게, 맑게, 길게, 힘들 땐 힘내라, 헛개수, 비슷한 히읗, 네, 이런 식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은 소리가 뭐뭐게, 뭐뭐야, 뭐뭐뭐 이렇게 뭐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뭐 끝 그런 식으로 아예 이런 라임이 될 수 있는 언어 글자 있죠. 글자들을 좀 모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듬 뭐 2박자, 3박자, 4박자 3단 구조를 제일 많이 쓴다라는 건데 이런 거 3단 구조입니다. 뭐 가볍게, 뭐 가볍다, 뭐 빠르다, 뭐 싸다, 뭐 이런 세 가지 3단 구조고 2박자는 뭐 제가 좋아하는 피로회복엔 바카스 그게 피로회복엔 바카스 2박자, 1박자, 2박자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박자는 4가지겠죠. 근데 3단까지를 제일 많이 쓰죠. 반복, 요거는 뭐 다 이것도 라임에도 속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뭐 리듬에서도 속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쿨하게 쿨피스, 좋다, 너무 좋다,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입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네, 그리고 가독성, 쉬운 단어, 짧은 호흡, 발음이 용이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한국어로 만들어진 사례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언제나 맑고 깨끗하게, 하이트. 손이가 새우깡. 이 맛은 못 참지. 풀딱볶음면. 이렇게 보면 뭔가 손이가 리듬, 반복, 그리고 언제나 맑고 깨끗하게. 네, 뭐 의성어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또 달고나 바나나 맛 우유. 이런 것도 달고나 바나나 맛 우유 이렇게 반복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속 시원하다 속풀라면 굉장히 재밌죠. 이것도 뭔가 라임 같은 게 느껴지고 리듬 반복 다 그렇죠. 네, 맛있게 매운맛 이게 참 되게 재밌는 말이죠. 맛있게 매운맛 우리는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팔도 비빔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거 뭐 없으세요? 얘기할게요. 뒤에다가 하이트.
소니가요, 소니가 새우깡. 저는 어제도 새우깡을 먹었고 오늘도 새우깡을 먹었습니다. 새우깡 맛있어요. 네, 소맥은 역시 처음처럼 이렇게 맨 뒤에 팔도비빔면, 현대자동차, 소풀라면, 피자헛. 예, 요렇게 다 브랜드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상에서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 뭐뭐하는 뭐뭐 뭐뭐하는 뭐뭐 피자헛 김지은입니다. 뭐 자기를 소개할 때도 피자헛의 김지은, 피자헛은 아니겠지만 불닭볶음면 김지은, 불닭볶음면 사장이라는 뜻이죠. 이 맛은 못 참지 불닭볶음면 김지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창업자들 나의 아이덴티티를 소개할 때 내 아이덴티티는 나는 뭐를 죽어라고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내 브랜드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소규모의 창업하신 분이라면 이제 항상 그런 거를 입에다 이렇게 달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이건 이제 영어 사례인데 no pain, no gain. pain이라는 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거, 획득, 얻는 것도 없다. 얻는 거. no pain, no gain. 이렇게 AIN이 이렇게 같잖아요. 그래서 라임이 완전히 제대로 만들어진 거고, maybe she's born with it. maybe it's Maybelline. Maybelline이 이제 그 화장품 브랜드잖아요. 약간 이게 그녀는 원래 그렇게 타고났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메이블라인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 그 뜻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maybe Maybelline. 그래서 반복 라임 브랜드 앵커는 이렇게 메이블라인 이렇게 써져서 기억하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쵸? Maybe she's born with it.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났을 수도 있어.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메이블라인을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켈로그 광고로 굉장히 유명한 의성어로 만들어진 이 메시지거든요. 스냅, 크래클, 팝. 이게 저도 잘 이 느낌이 스냅 정도랑 팝 정도는 아니고 크래클 이렇게 뚜룩 부서지는 그런 느낌 같긴 한데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살아봤어도 한국말만 하고 살아가지고 사실 잘 모릅니다. 스냅은 그냥 탁 찰싹 때려지는 소리인데 하여튼 스냅, 크래클, 팝 이게 그렇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의성어로서 이게 막 듣기만 해도 막 탁탁탁 이게 아주 바삭바삭한 과자가 이렇게 깨지는 터지는 그런 소리로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켈로그의 이제 그 켈로그 아시죠? 그 시리얼 그런 거를 선전할 때 이렇게 박스에도 이렇게 항상 써 있고 그래서 이걸로 그 켈로그의 맛이 어떨 것이다라는 걸 상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그 느낌, 그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 굳이 말로 이 과자는 아주 바삭바삭하고 굉장히 탁탁탁 이게 뭔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소리만 들려주면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나름의 좀 하면 좋은 방법들인데요. 3단 베너핏, 효과 1, 효과 2, 효과 3. 그래서 예를 들면 맛있다, 싸다, 빠르다 이런 거 꼭 3단이 아니어도 2단도 괜찮죠. 달고나 이런 거, 맛있게 매운맛 이런 거 하여튼 맑고 깨끗하게 이런 맑게, 가볍게, 길게, 빨리, 쉽게, 정확히 이런 거 세 가지 효과를 1, 2, 3 그 되게 간단하게 내 브랜드, 내 상품의 베너핏, 혜택을 아주 그냥 머리 좋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제 모아놓았다라는 모아놓은 거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랜드와 어울리는 10개 운율 단어를 수집을 해보셔도 좋다. 꼭 10개가 아니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브랜드와 소리가 무슨 소리 자체가 또 내 브랜드하고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한 그 소리가 어울릴 수도 있고 이런 소리가 어울릴 수도 있고 아주 아주 무거운 소리가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 소리적으로 의미랑 상관없이 어떤 소리적으로도 한번 모아놓아도 되고 뭐 등등 이렇게 뭐 아니면 나는 혜택을 뭐뭐 해야지 뭐뭐지 뭐 이런 달고나 뭐 달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저기를 한번 모아 보셔도 굉장히 좋다는 거 만들어 볼 때 좀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후렴을 운영하는 거 모든 것을 같은 훅으로 닫기 슬로건 교정 이게 뭐냐면 피로회복엔 바카스 이것도 후렴 운영이에요. 사실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내 상세 페이지에다가 막 뭐 이렇게 뭐 설명을 막 해놨어요. 뭐 해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늘 똑같은 피로회복엔 바카스 바카스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가 죄송하네요. 자꾸 네 바카스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걸 항상 써줘요. 바카스의 혜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A라는 어떤 혜택 혹은 특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래놓고 뭐 구구절절 막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피로회복엔 바카스 이렇게 그거를 항상 모든 것을 같은 훅으로 닫기라는 게 슬로건을 고정을 하라는 거예요. 맨 밑에다가 맨 뒤에다가 어디서든지 뭔지 아시겠죠? 시컷 딴소리 하다가도 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은 맛있게 바삭하게 BBQ 치킨 하여튼 이런 식으로 치킨은 교촌 치킨 뭐 이런 식으로 매콤 새콤 달콤의 팔도 비빔면 이렇게 해서 항상 요런 이런 간단한 자기의 그 슬로건을 항상 진짜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게 꼭 어디에서든지 어떤 서류 어떤 서류에서든지 서류든 여러분의 그 명함에서든지 뭐 노트든지 뭐 가방 뭐 여러 가지 굿즈 뭐든 어디에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로회복엔 바카스 이런 게 꼭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후렴 운영을 꼭 해라. 이 뜻이고요. 박자 맞추기에서 3, 5, 7 음절 조합으로 맛을 테스트 해보라는 건데 요거는 진짜 그냥 숫자 글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3, 5, 7 이제 홀수가 듣기가 훨씬 이게 좋기 때문에 홀수로 했을 때 3이 완전수라고도 하잖아요. 3. 네. 그래서 그렇게 음절을 잘 맞춰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자 맞추었는지. 네. 사실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진짜 잘 만들면 진짜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뭐 고민하는 거 뭐 해도 끝이 없겠죠. 정말 진짜 마음에 들 때까지 물론 고쳐도 돼요. 나중에 수정하는 거 충분히 수정해도 돼요. 나 한 번 만들면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애플 띵크 디프런트 그거는 고치지 않았지만 이거 로고 있잖아요. 심볼 있잖아요. 심볼도 많이 바꿨어요. 여러 번. 그 스타벅스도 심볼이 여러 번 바뀌었고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거는 조금씩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제 뭐 빨리빨리 할게요. 이 자기 언어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은 많지 않고요. 한마디로 제가 뭐 손이가 뭐 맛이 있어서 손이가요. 그 노래 있잖아요. 새우깡 손이가 이 말을 진짜 자주 하잖아요. 피로회복엔 바카스 이것도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기의 말로 다시 말할 수 있는 거를 자기 언어화가 가능한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낯선 단어나 전문 용어는 제거가 되어야 하고 말하기가 쉬운 구조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야지 저처럼 전혀 바카스 회사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인간이 막 계속 바카스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무슨 침대는 과학, 에이스 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 언어로 이렇게 재미있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알아서 소비자들이 그냥 늘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거는, 이 페이지에서 말을 하는 거는 반복하는 전략을 살짝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메인 훅이에요. 훅이라는 건 이제 제일 큰 슬로건. 피로엔 바카스. 이제 이게 항상 고정이 된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상세 페이지에다가 바카스에 다른 A, B, C, D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A라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피로회복엔 바카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피로회복인데 요거 내용을 B, C, D 요거 내용을 광고에서는 맥락을 살짝 바꿀 수는 있다라는 거죠. 대신 요거는 늘 고정을 해라. 다른 형식, 다른 장면, 이런 걸 하지만 항상 그 맥락은 요 피로회복 혹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카스 광고가 되게 특히 이제 명절을 앞두고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관장 이런 것도 그 명절을 앞두고 요 맥락을 다르게 해가지고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맨 뒤에는 정관장을 선물해 주는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사랑하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거를 항상 보여주면서 이 정관장의 특징을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훅은 늘 같지만 앞문장에서 혹은 앞의 상황만 조금씩 바꾸어 줘라 이 뜻입니다. 네, 최소 형태 변주 포함해서 과도하게 반복하면은 피로하니까 조금씩 똑같지만 너무 똑같이만 하지 말고 조금씩 변경해줘서 이제 조금 그 리프레시한 그 약간의 새로움 완전 새로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수업에서 했나요? 두 번째 수업에서 했나요? 네, 완전히 달라지면 안 되고 약간의 새로움은 좀 계속 해줄 필요는 있다. 네, 그 뜻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은유와 비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 먹히는가? 왜 얘네들이 이게 왜 먹히냐 이거죠. 추상적인 베너핏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익숙한 영역으로 매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은유법, 비유법입니다. 은유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감각이나 감각 같은 거, 장면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추상적인 베너핏인데 추상적인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갖고 하늘 위에 떠 있는 어떤 구름 같은 어떤 생각 같은 그런 베너핏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훅 갖고 땅으로 내려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A는 B다. 프레임. 그래서 낯선 개념을 혹은 추상적인 개념을 익숙한 영역으로 매핑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유할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설계 공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피부가 마시는 화장품. 어때요? 피부가 마시는 화장품. 피부가 마셔. 그럼 보습? 물을 먹네? 이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마음이 쉬는 감정 감각. 그리고 커피, 화장품, 그래서 앞에 행동이나 감정, 감각, 어떠어떠하다, 어떠어떠한 것,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는 혹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동사나
동사가 있고 그런 대상, 뭐 화장품, 커피, 뭐 펜, 조명 등등등등.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는 B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은유 공식인데 수면은 충전이다. 이 수면의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이 충전에다가 빗대어서 이 충전이 되는 그 수면의 속성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수면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여기 충전이다라는 우리가 자는 동안 다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충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투자는 건강검진이야. 그 소리. 투자는 건강검진이야. 미래를 위한 진짜 투자는 건강검진이라고. 이런 건강에 대한 정말 진짜 투자. 아프면 건강검진 안 해서 아프게 되면 이 투자가 결국은 이제 돈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은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이 인생은 고난이야. 인생은 뭐 여행이야. 뭐 이렇게 여행이라고 인생은 여행이야.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여행을 하는 중이구나라는 거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인생은 고난이야. 이렇게 그러면 인생은 고난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난이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이제 그 고난이라는 걸로 인생을 파악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참 이 A는 B다라는 말을 할 때 진짜 굉장히 그냥 후끈하게 이렇게 뭐 인생은 학교야, 인생은 공부야, 뭐 이렇게 하면 인생은 늘 배우는 거구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인생이라는 거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내가 인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치환이 되는 거죠. 치환. 예. 인생이 아주 구체적인 영역으로 치환이 돼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실제가 되게끔 하는 게 법의 아주 훌륭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근데 이제 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마음이 쉬는 커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어요. 그랬을 때 눈앞에 그림이 떠오르는가 라는 것을 항상 체크를 해 보십시오라고. 예. 눈앞에 그림이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거나 느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떠오르면서 어떤 느낌이 쭉 오잖아요. 기분 좋은 상상, 되게 편안해지는, 뭐 마음이 쉬는 커피 하면 굉장히 듣기만 해도 저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건 영어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 레드불은 이제 막 되게 에너지를 주잖아요. 카페인으로. 그래서 gives you wings, 날개를 달아준다. 그래서 레드불을 먹고 막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건 결국 너에게 도약할 수 있는 자유, 뭐 자유 이런 걸 갖다 주는 거야 라는 그런 뜻으로 레드불이라는 것의 특징을 너한테 날개를 주는 거야. 도약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좀 멋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BMW는 진짜 ultimate 최극강의 최고의 극강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극도 아주 극한 극도의 드라이빙 머신이다. 운전하는 기계다. BMW는 정말 그냥 끝내주는 기계야. 운전하는 기계야. 라고 해서 성능에다가 엄청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과장은유는 한 번에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 이 말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뭐 아까 제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쉬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쉬워야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생각을 요구하면 안 돼요. 어디다 대고 소비자한테 생각을 요구를 하다니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유할 때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미지가 안 떠오르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혼동 혹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분명하게 딱 듣고, 이게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딱 한 번에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이게 바로 그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에 은유가 2개가 되면 안 돼요. 예. 아까도 한 메시지의 의미는 1개만 하라고 했잖아요. 의미가 2개인 경우는 보조로 따로 카피를 메인 카피, 보조 카피로 따로 빼라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은유는 한번 꼬은 건데, 한번 이렇게 싹 꼬았잖아요. 이렇게 한번 꼬았는데 그게 이제 2개나 되면은 또 이제 우리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화와 세대 간의 오독 가능성은 진짜 체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품명, 그 브랜드 이름, 뭐, 이름 지을 때, 진짜 그 문화나 세대 간에서, 정말 일반적으로는 다 좋게만, 이렇게 좋은 포인트로만 쓰여지는 그 단어가 어떤 집단에서는 어떤 좀 생각지 못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겪은 적이 있었기도 했고요. 제가 모르고 한국에서 배웠던 그 영어가 실제로 미국 사람들한테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거 정말 확실하게 오독 가능성 점검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은유나 이 시각 이미지화 문장을 해라, 시각적 언어를 써라 라는 것이 같은 이제 맥락이긴 해요. 같은 것을 유도하는 거죠. 목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은유하고 같이 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듀얼 코딩 듀얼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언어에다가 어떤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게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기억력이 상승을 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거 예전에 편도체와 해마 배울 때 감정이 태그가 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억력이 장기 기억으로 이제 기억이 더 클리어하고 강하고 더 깊게 남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보이게 말하기라는 거예요. 보이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미지로 떠오르게 하는 문장을 쓰라는 거죠. 말보다 그림처럼 보이는 문장이 훨씬 오래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뜻이에요. 보이게 말하기. 간이 맑아지는 느낌. 이게 막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 같잖아요. 상상이 막 간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바다향이 입안을 감싸요. 뭔가 이렇게 그 완전 감각을 살리잖아요. 감정과 감각과 어떤 입에서의 어떤 느낌까지도 가지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네. 잔잔하게 스며드는 수면. 네, 상상이 가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이 적용을 하려면 머리를 또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유다, 시각화, 쉽고, 플루언시, 라임,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다 써서 붙여 놓으시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한번 라임을 맞춰 본다든가 조금 자꾸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상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3단 논법이 뭐가 있을까? 3번 얘기하는 거죠. 리듬을, 라임을 맞춰서 3번. 빠르다, 뭐, 쉽다, 빠르다, 뭐, 가볍다, 뭐 이런 예, 혜택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예, 한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음 수업 시작했을 때 시작했던 이야기들 단순성 8자로 끝을 내야 하고요. 한 문장이어야 되고 한 문장에 쉬운 단어로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와 감각, 형용사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플루언시가 되면은 아까 되게 신뢰도도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기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가독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플루언시 이 라임, 리듬,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 항상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제품에도 연습을 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일상생활을 항상 라임을 붙여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진짜 국어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정말 힘든데 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만. 네, 은유, 시각화. A는 B다. 혹은 대상에다가 감정 이미지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좀 느끼게끔 자기 언어와도 마찬가지. 자기 언어와는 고객이 이제 따라해서 말하고 싶게 내용이 좀 꼭 정확한 그 문구를 따라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재미있어서 조금 한두 마디가 틀려도 따라할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아셨죠? 이게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키 문장인데 요거 그냥 똑같은 이야기예요. 짧고 입에 착착 붙고 그림처럼 보이고 그들이 반복하게 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머릿속에 남겨라.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마케팅 메시지를 어떤 상품에 대한 걸 들었어요. 봤어요. 그랬을 때 내 머릿속에 상상한 것, 그것이 감정을 유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 상상하는 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어떤 메시지 하나만 보고도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업체에 맞는 마케팅 메시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또 라이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실전, 팁들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